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땅 하면 노인과 소대장의 대화에서 노인이 화를 내는 게 왜 그런지 우리가 아우켤레에서 권기용이 그 오선생이 그거 팔 건가요? 했을 때 화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 작품 볼 때마다 그거를 조금 초점화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드러내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일지라도 대화를 통해서 작가는 그렇게 주제를 그들의 대화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 방금 봤던 것처럼 죄다 부질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노인은 했던 이유는 이분한테는 그냥 이념을 초월한 그 유골은 그냥 그 당시에 희생된 우리의 민족이야. 그냥 사람인 거지 하는 말인 거죠.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 이념이고 뭐고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사고를 여기에까지 적용을 할 거예요? 하는 말이겠죠.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넋이니 영혼이니 죽어 살아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면서 이 노인을 통해서 작가는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공 시점이지만 노인의 관점으로 작가는 주제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말한 거 되게 중요해요. 시점 관점의 차이.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자민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뜸에 꾸짖 있는 뜻한 말투로 꾸짖다고 정확히 또 말을 하고 있죠.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 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이제 철사줄을 푸는 행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한테. 첫 번째는 노인의 관점과 소대장의 관점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철사줄을 푸는 행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 보면은 이거를 푸는다는 거는 무엇일까? 선생님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묶인 매듭을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려졌다. 마침내. 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려졌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나와 소대장은 지금 둘을 통해서 1번의 답이 나왔고 나와 노인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나와 노인의 등장이 되겠죠. 둘이 등장으로 인하여 1번의 답이 됐고 지금 나와 노인을 통해서 이제 이 손끝에서 풀려지는 이 철사줄 푸는 행위 푸는 것도 써야 되겠어. 푸는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도 보여주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오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이게 뭐예요? 이 말만 본다면 뭐예요? 이 단어만 본다면 이념, 그쵸? 응? 얼마나 그렇게 끈질기고 냉혹하게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을 우리에게 줬는가를 바로 단어가 놀라움, 끈질김, 냉혹, 소름 끼친다, 무섭다 다 나와요. 그 이념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우리에게 줬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다 나오죠.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얼마나 허무한지 그토록 우리에게 소름 끼치고 무섭고 끈질기고 냉혹했던 그런 것들을 저 멀리 허공에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더 어렵게 나온다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워다보며 서 있는 이 순간 또 이 나는 어머니를 떠올리죠. 유골을 보는 순간에도 나는
어머니가 철새를 보면서 바라봤던 거 떠올리고 계속 까마귀와 철새가 계속 어머니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다가 이 확 던지는 순간 우리에게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지만 우리에게도 어머니란 그 시대의 모든 어머니의 표상인 거죠.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못줄기와 그 터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어머니가 하얀 물사발, 여기 또 나오지만 마지막에도 한번 나와요. 어머니가 그토록 하얀 물사발, 하얗다 이 말이 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까 빨갱이 막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 빨갱이와 이런 우리의 그런 지금도 사실 그런 말이 계속 우리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하얗다는 거는 계속 그런 이념이 그런 없는 그냥 순수한 우리의 그냥 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냥 물사발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얀 물사발이라고 굳이 말한 거는 의도죠. 사실 작가가 설정은 의도인 거죠.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여 이제는 어머니가 던지는 순간 어머니의 그런 행위가 하늘을 쳐다본 것도 있었고 소반 위에 받치면서 그토록 소망했던 뭐예요? 이념 그런 거 다 극복한 초월한 삶을 바라는 게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이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현기증이었다. 광주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다시 나는 환영으로 돌아가요. 계속 이게 지금 유골을 발견하고 또 환영,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유골을 수습하면서 또 던지는 순간 또 어머니 나타나면서 계속 이 사건 전개가 중첩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담배 딱 물면서 나는 그 예전에 그 계속 나에게 떨쳐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게요. 그 전에 아버지는 흉물스럽고 어두움이었고 음산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도 중요하고 햇살을 대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찔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의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이제는 아버지란 명칭도 정확히 쓰고 있으면서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밭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밤 산길을 타고 아까 산길 나왔고 지리산 나왔고 다 나왔어. 떠나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배는 뺨의 마른 몸집에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하면서 이제 정확히 아버지에 대한 존재, 아버지가 떠났던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는 것도 있고 그 푸는 행위에서 나에게 이제 그 환영은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문을 통해서.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이제 그 사내는 나에게 계속 저주처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그 당시 학생의 모습, 그 당시에 그냥 떠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내 환영에 나왔다가 어머니에게 보여졌다가 사라져요. 부정적인 게 나오지 않죠. 그만큼 이 철사줄 푸는 행위가 나에게 이제 인식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얗게 또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요령처럼 끈질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유해를 하는 작업으로 들어오죠. 유해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으로
계속 이 반복돼 중첩되는 구조 보셨고,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서 다시 묻어줬다 하면서 유해 이제 마무리하는 거 보면서 음복 서로 이제 그 앞에서 한 잔씩 마셔라 하면서 행위도 이제 보여주고,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이제 바로 이 나가 노인의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철사주 뿔고 수습행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음복까지 다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어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은달진 산기슭의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하여 화해의 과정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무덤도 없는 것 같아. 묘비도 없고 홀로 있어. 이제 이 감정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들어온 지문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제 연민의 과정 들어왔어. 그 전에 흉물스럽고 막 저주 막 그 사내가 왜 난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들어왔던 지문 밀쳐들고, 실은 그때 나도 형님 한 분을 잃어버렸어 하면서 노인이 왜 그 유골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물론 초월한 감정의 그 저변에는 형도 이 노인은 전쟁을 겪은 세대라는 거죠. 그 노인을 통해서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노인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노인을 통해서 전쟁을 겪은 세대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이야기는 분단, 이념의 차이로 인한 우리 분단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이 노인이 그 철사줄을 푸는 행위와 나는 그 철사줄을 푸는 행위를 통해서 연민과 화해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문이 되겠죠. 잃어버렸어. 내 다리가 이 꼴이 된 것도 그때부터이고 이 지문이 뭐예요? 나도 전쟁을 겪은 세대야 하고 노인이 말하는 거겠죠. 형님은 길잡이로 아까 마구 주민을 길잡이로 산을 타야 되니까 산을 아는 그 주민을 길잡이로 섰다는 것도 아까 괜히 보여준 게 아니라 미리 앞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길잡이를 앞세워져서 한밤중에 끌려나갔다네. 산을 넘다가 함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 봤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형님의 시체는 끝내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유골은 모든 사람들의 잃어버린 가족이고 우리의 민족사의 아픔, 그 이념의 폭력적인 희생자 다 그렇게 서술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새 마을로 통한 샛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거기서부터는 언덕길이었다. 거의 모든 작품에 보면 이 언덕길이 등장할 때마다 바로 인식의 전환이 돼요. 이 언덕길을 작가가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언덕길 나왔어. 좀 이따가 우리 황순원 작가의 학을 할 건데 거기서도 이런 게 나와요. 언덕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참 친절한 대상을 주는 거예요. 만일에 작품 모르는 작품이 수입이 나왔어. 그런데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 전에 등장인물의 인식이 행위가 이런 대상을 통해서 바뀌는 거를 암시하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대상이 나올 때마다 체크해 놓으시고 만약 이 작품 몰라.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그런 감정들에 반대되는 게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들어오시면 편하죠. 그런데 간밤꿈에 그 사람이 꿈을 꾸었다는구먼 실없는 할멈 같으니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 노인도 나의 형의 유골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는지 상여를 보았다던 아까 오일병도 상여를 보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다 이 유골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 그쵸? 우리 민족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 묘한 기분이 되었다. 그럼 좀 전에 그 유해가 혹시 서로 다 모든 민족한테 우리의 민족한테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유해가 이제 와서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쵸? 근데 우리 적군의 묘지에서 그 중공군 북한의 그 유해 이렇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보냈긴 했지만 이 8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시대적인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알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볼지.
그래서 무슨 특별한 표식이 남아있다는 것도 몰라도, 하지만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불쌍한 영혼 하나 늦게나마 땅속에 편히 눕게 해준 것만으로도 다양한 일이 아닌가. 노인은 쓸쓸히 웃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이 그 웃음을 삼켜버렸다. 주위가 문득 어두워진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바라보니 들녘 저편은 우윳빛 유리를 끼우는 듯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얼마나 섬세하냐면, 그 전에 배경에 드러났던 컬러는 뭐였어요? 핏빛이었고 어둠이었고, 응? 까만색이었어. 근데 이제 하얀 쪽으로, 그런 이념이 아닌 이제 한방눈까지 내릴 거야. 마지막에 한방눈까지 내려요. 그러면서 이념을 다 덮어버리는 그 어떤 색깔도 같지 않는 우리의 민족이라는 거를 우윳빛 유리를 끼우는 듯한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다라고 서서히 배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눈이 내리는군요. 첫눈이지요 아마? 하면서 바로 눈이 내려요. 그러면서 이 눈은 그동안에 우리에게 이념으로 인한, 이념이 아니더라도 희생된 우리 민족을, 아픔을 덮어주는 상당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구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이제 여기서는 아직 살아계실지 누가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집에 잠깐 이제 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생신이라고 미역국 끓이면서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막 예전으로 다시 들어왔어. 이게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중적 구조였잖아요. 그쵸?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이중적 구조를 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기본적인 거는 세대가 달라. 전쟁 겪은 세대, 그 다음에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 상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중적 구조를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을 겪은 세대에서 죽은 유골을 수습하는 직접 전쟁 겪지 않은 세대, 그러면서 화해의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중구조를 한 거죠.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그런데 또 그 내면에 어떤 구조가 있냐면, 그러면서 내가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 계속 어머니의 회상이 중첩이 되죠. 이제 이게 물론 다르게 말한다면 나의 기억에 어머니의 그런 행위가 기억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회상도 들어가 있고, 또한 어머니가 했던 행위도 같이 중첩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잠깐 집 왔는데 어머니는, 나한테는 아버지 죽은 사람이야. 설사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100번 나아요. 죽어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분이, 그 사내가 좌익으로 있었다면, 사실 그 당시에 큰아버지가 좌익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현실이 그 취업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됐다 합니다. 근데 여긴 또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죽어야 더 나아 하는 말이 이 현실의 우리 입장에서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그게 100번 나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 나는.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놓은 거, 아버지 오늘 생신이었다 말하니까 막 확 버럭내면서 이 나가 그렇게 했던 나였어요. 그런 게 마지막 지문까지 한 번 더 작가는 친절하게 이랬던 나였어. 그런데 이제 연민과 화해로 가는 게 이제 마지막 지문의 두 번째 지문인데,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에 퇴락한 고가의 마름이 그 깜깜한 계속 그랬어. 나한테는 깜깜하다, 음습하다, 불길한 냄새. 좀 이따 직선과 독가스 할 때도 그 불길한 냄새, 독가스가 나에게 시체였다가, 나의 독가스라는 거는 그 시체의 의미를 또 포함하다가 좀 더 확대되면서 나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그 사내 눈빛을,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계속 까만색이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우윳빛이 있었고 하얀 한방울이 내리는 걸로 이 색깔, 이 컬러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근력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러운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25해가 25년 동안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것도 아니었다. 중요해요. 노인한테도 그 유골은 뭐예요? 그냥 인연 그런 게 아니야. 이 어머니한테도 그 사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곱고 자상한 눈매로 나직한 음성으로만
곁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인형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는 그냥 사람인 거지. 그냥 우리의 민족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25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감기와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다. 밥상 앞에서 아들이 막 화냈어요. 그만 아버지 결심하세요 막 그러면서 죽는 게 낫다고 했더니 그 때문에 어머니가 우는 건데,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그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회상하고 있는 거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눈앞에는 지금 현재 어둠과 같은 미역 가닥이 국그릇 속에 멀겋게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하면서, 모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종전이라는 거를 지금 흥분스럽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민족 앞에는 어둠과 같은 미역국 어둠 까맣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는 그냥 이런 기분으로 계속 우리에게는 언제 통일이 되지? 언제 종전이지? 하는 마음을 요 앞에서 우리 가족, 이 나와 어머니의 가족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를 이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이 상태야. 종전 전쟁 상태인 거야. 우리는 그거를 요 지문을 통해서, 미역국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노인의 모습은, 노인이 이제 가셨고 노인까지 어느 정도 배웅을 해드렸어요. 나가 수북히 쌓인 눈을 밟으며, 눈이 나와서 첫눈이거든. 첫눈.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엔 소총이 수통과 부딪히며, 아까 소총 제가 그 지문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또 나와. 소총이 수통과 막 부딪히며 쩔렁쩔렁 소리를 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수통과, 물론 이 화자가 메고 있는 이 소총과 수통은 기동훈련 때문에 갖고 온 거 하지만 이 쇠붙이란 말이 바로 보여주죠. 이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거, 이념이 준 아픔이라는 게 이 소재로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쇠붙이의 촉감과 섬뜩한 쇠붙이예요. 앞에 수식어도 있었죠. 확실한 중량을,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굴레, 나를 얼마나 속박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소총, 수통, 쇠붙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여기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있는 그 총구의 속성. 아직도 우리는 전쟁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가 선생님들 짐작하셨겠죠.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 지금 이 분단이 물론 통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전을 기대해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올해 시험에 이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전쟁, 또 우리에게 전쟁이다. 다시 한번 까마귀 나오고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와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아직도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그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사망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내가 봤던 그 까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 바로 연결되는 연상의 매개체 기호였다는 게 이 지문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나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하면서 바로 드러내고 있고,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놓으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개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연민의 감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방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버릴
여는 뜻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다 지우는 거야. 이 의미가 뭐냐면 계속 그 앞서도 지금 배경에 밭고랑 계속 나와서 밭둑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지운대. 그러니까는 이 의도가 나온 거죠. 그동안 아버지 역병장 그 불길한 그 이념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 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연민의 감정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 다 지운대. 한방눈으로서 나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도 지우고 모든 걸 다 지우는 거야. 그래서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서 내 발목을 지우고 발목, 나의 그동안 굴레였다라는 거죠. 이 발목을 지운다는 말, 구물거리는 검은색 때를 지우고 그동안 나이가 검은색 보면서 아버지를 불길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도 지우고 계속 지우고 이거를 시험에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서 지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상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그 거대한 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넘어갔고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했던 그런 거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하면서 계속 지워가고 있었다 하면서 화해 감정이 되고 있다는 나에게는 이제 어떤 굴레, 어떤 속박, 어떤 인연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 그것은 어머니가 또 바로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러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 대접에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아까 계속 하얀 나왔는데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이 지문 시험에 나왔다. 그 전에 언덕길이 나왔어. 그 전에 내 감정이 어떻고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였다. 그래서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가 돌아누워 난 신음을 토해냈고 나는 거기 서서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연민의 감정 여기서 다 지우면서 나에게는 이제 마음에 화해 감정으로 돌아섰다라는 거를 마지막 지문에서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지문이었죠. 시험 나온다면 이 지문을 통해서 많이 나올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완전 마지막 지문까지 확인했고 제가 이 작품을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이중적 구조도 중요하면서 또 이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시사적으로 주는 의미가 이 작품이 많이 담겨져 있고 제가 여러 작품을 또 하면서 조금 더 작품을 지난 상태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 사였어요. 우리의 아픈 민족 사였단 말이에요. 돌이켜 이제 전쟁을 되돌려 본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또한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했던 게 있어요. 그쵸? 또 이라크.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사적으로 제가 이 전쟁의 의미를 우리 민족끼리만 갖고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지문이 나올 거고 이 작품이 나올 거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 베트남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어요. 진짜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그 가족사를 보면은 베트남전에 가졌던 분들이 꼭 한 분씩 이상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참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라크 또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전을 앞두고 우리 민족끼리 싸운 이 작품과 또 우리의 그런 근대 현대를 돌아왔고 우리에게 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이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참전했던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린 게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 서영은 작품.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본다면 방현석 작가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예고를 미리 좀 읽으시라고. 랍스터를 먹는 시간. 정말 요즘에 이거 나오면 아주 먹방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랍스터 또한 좀 이국적인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베트남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품 하고 나서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과 이 랍스터를 먹는 시간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는 베트남이 주 이야기면서 이라크 얘기까지 같이 갖고 오면서 전쟁이 무엇인지 이 아버지의 땅과 비교해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험이 난다면 이 세 개의 지문이 이 지문과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과
임철의 아버지 땅이 연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대해서 작성 방법과 보기를 주시겠죠. 그러면 맞게 서술하는 게 이제 우리 문제인데, 요 예고 해드릴게요. 이거 미리 좀 보세요. 이거 작품. 방현석 작가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과 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 다 이국적으로 나오죠. 지금 제목들이. 사막까지도 나오고, 사막을 건너는 법. 이 작품 두 개, 이 아버지 땅과 연결해서 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서 겪은 전쟁, 다른 나라 가서 겪은 전쟁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미 관계, 물론 북미 관계는 핵이 주고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종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경제를 내면에는 경제가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까지 같이 가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우리에게 뭐야 하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아버지 땅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아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아버지 땅, 아버지의 땅이야. 우리가 그냥 이 작품 몰라. 그냥 아버지 땅 하면은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쵸? 아버지 땅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그 땅이잖아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런 전쟁 같은 땅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시대 현재까지 우리는 그 땅을 받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한방눈이 내렸고 하겠지만 여전히 만일에 작성 방법이 상당히 다른 시사적인,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독해 지문과 연결돼 나온다면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 땅이 의미하는 거는 아직도 우리는 분단 상태, 전쟁 상태 그대로 우리는 물려받았어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 땅에 대한 의미가 그렇다는 것, 억압적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래서 유골이 왜 철사줄에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현재도 우리는 그런 상황인 거야. 우리는 지금도 분단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사줄에 그냥 유골이 발견될 수 있는데 굳이 철사를 묶어서 발견된 유골이라는 거는 아직도 우리의 땅은 분단이라는 거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상징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작품들과 연결해서 나온다면 이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 이 랍스터가 갖고 있는 제목의 의미도 상당히 깊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막도 상당히 그래요. 사막도 이 의미 갖고 있는 게 이 작품 세 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민족사 분단이 지금도 비극인 상태로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땅에. 우리는 그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변하지 않은 그 땅, 변하기 바라는 그 땅에. 그래서 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유골을 두고 벌어진 상황,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중첩되게 하여 현재와 과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만약 주제 형상화를 위하여 이 작가가 의도한 거에 대한 설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아버지 세대, 전쟁 겪은 세대, 전쟁을 겪은 세대로부터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주는 것, 그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세대가 내 부모라면 현재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취업도 안 되고 모든 거에 그 주의를 받게 되는 그런 세대였던 80년대. 좀 있다가 작품을 이제 임철 작가의 직성과 독가서 볼 건데 거기에 끌려가요. 큰아버지가 잘 이겼다는 것 때문에. 그 갈등이라는 거는 내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지금 현실, 그 땅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이중 구조를 했다라는 것, 회상 계속 유골과 계속 회상과 계속 연결해 가는 것,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 상당히 중요하죠. 한방눈이 모였어요. 아까 하얀 색깔 하나로 빨갱이 이런 게 아니라 검은 그런 게 아니라 날 불기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하얀 색깔 하나로 어우른 세상을 염원하기 위해서 한방눈이 마지막에 내린 거죠. 까마귀 계속 부정적인 존재였죠. 철새. 어머니가 맨날 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봤던 그건 결국은 이면적으로는 평화죠. 이념에 희생된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표면적으로 되고 있지만 평화한 거죠. 철사줄, 이념의 속박이었어요. 그쵸? 눈과 대비되는 대상을 찾으시오 한다면 까마귀겠죠. 그쵸? 이념의 대립을 보여주는 화의 의미였다라는 것 하면서 시험 문제 완전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점이 되어 있는 요점을 제가 마무리한 거고 요까지 하면은 하면서 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 표현서의 특징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주제를 형성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배경에 대한 묘사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작품의 특징이 배경으로 먼저 보여주고 대사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내줘요. 주제의식을. 이미 배경에 다 먼저 보여줘. 어머니가 철수나 까마귀 막 그 색깔 다 넣어줘. 그 다음에 막 이 주인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배경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주제 형상을 하고 있다. 상당히 이렇게 추수해야 되고 어머니와 나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아버지로 갈등하는 거 마지막 미역국 통해서도 보여줬었어요. 막 그 하는 거 보여줬고 이념의 굴레를 상징하는 소재 설사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 아까 유골의 신분에 대해서 막 그 꼬챙이로 막 이 소대장은 막 그랬잖아요. 그럼 노인이 화를 냈죠. 이유에 대해서도 시험이 나온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은 안 썼고 다시 체크하는 지금 슬라이드예요. 유골에 대한 노인과 소대장의 인식의 차이는 뭐냐면 사상이었어. 이 소대장은 짧게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사상으로 본 거죠. 빨갱이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시도 맞지만 이 노인은 죽은 사람에 대해 무슨 그런 산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을 죽은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상의 문제로 죽은 영혼에 보지 마. 그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야. 그 말을 해주는 거지만 결국 짧게 생각한다면 선생님 메모를 해놓으시라고 사상의 문제였다는 거죠. 첫사줄 푸는 행위를 민족사와 서술자 나의 관점에서 서술한다면 간략히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반복 말씀드렸는데 민족사의 관점을 본다면 거의 노인의 관점이었던 거죠. 민족사의 관점. 그렇죠? 철사줄은 이념의 잔인성이었어요. 그렇죠?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까 우리 노인의 대화를 통해서 나왔던 거죠. 산 사람의 그 사상을 죽은 영혼에게 적용하지 마. 그런 말.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는 말이었죠. 평화시대가 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서술해 놨어요. 서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철사줄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가 웅크려 있는 그것을 보고 한 점 지켜봤어. 그 지켜보는 거는 미워서 본 게 아니었죠. 마지막에 용서의 마음으로 본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웅크리고 있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 그리고 화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나중에 이 작품과 연결해서도 이 관점을 물어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다른 작품 이어갈게요.